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주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시작을 했죠. 평면 좌표에 이어서 이번 주는 직선의 방정식과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들 잘 제출해 주었고요. 이제 오늘 그 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체크하시고요. 이제 내일 저녁까지 다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제 충분히 고민했다는 가정하에 속도감이 좀 있을 거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주요 문항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쭉 한번 볼 건데요. 네, 주의 깊게 잘 따라와 봅시다. 네, 바쁘게 바로 1번 시작합니다. 네, 이제 1번 보자마자 우리가 너무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이제 기본 형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1,4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히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4의 제곱은 이제 어떤 r의 제곱인데, 당연히 이제 y축에 접하니까 살짝만 그려봐도 이게 1이고 여기가 4라면 이제 y축에 접하니까 이런 상태이겠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분명히 쌤이 x값이랑 이제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r은 당연히 1이 되겠죠. r은 1이 되어서 이제 1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이것만 쭉 전개해서 나타내면 a, b, c 모두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죠? 쭉 갑니다. 이런 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보니까 요걸 이제 마이너스 3,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하니까 숨도 안 쉬고 2 이렇게 써주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전개해서 써주면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이 60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탄젠트가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기울기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루트 3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용해주면 루트 3 x-3 3, 루트 3을 지나니까 x-3 플러스 루트 3이 되어서 이제 정리해주시면은 즉 이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는 절편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제 대충 그림만 그려봐도 형태 자체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펜을 좀 바꿔볼까? 네, 형태를 바꿔보면 이제 3, 루트 3을 지나니까 이렇게 쭉 가면서 쭉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가 알겠죠. 3, 루트 3 여기 지나겠고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x절편 y에다 0 넣어서 구해주고 y절편 각각 구해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넓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 구하고 바로 조금 빠르게 가야 되는 문항이죠. 이제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항상 제가 좌표평면을 그려보자고요. 이제 5, 그 다음에 4,0 A죠. 네, 4,0이고요. 그 다음에 2,4 2,4는 여기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AX가 넓이를 2등분 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A랑 A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는 이제 윗변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와 A의 중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제 2,4고 4,0이니까 3,2임을 중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2는 3a입니다 해서 a 값이 3분의 2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면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랑 평행한데요. 그럼 평행 나오자마자 기울기를 준 거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y는 4 x-4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제 4x 마이너스 10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4 지난다고 하니까 4는 4a-18입니다 해서 대입하면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쌤 뭐라냐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2지 미안해요.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2라고 이제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니까 이제 a,4 대입해줄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6에서 답은 1번이 나오겠네요. 쭉쭉 갑니다. 이제 원 나왔어요. 중심.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y-1의 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이제 r 제곱이라 합니다. 그럼 이게 1,5를 지나니까 지난다 하면 여러분 대입밖에 없어요. 그럼 1,5 대입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 r 값이 등장을 할 거예요. 등장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a,2를 또 지난다고 하니까 또 이제 대입해줘야겠죠.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6번에는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니까 이제 계산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7번부터 이제 거리 최대값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립니다.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이제 r인 상황이에요. 항상 이제 제가 거듭 강조한 거는 중심과 첫 번째 중심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이제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0,0이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2,4가 이제 대충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이제 바깥에 있겠죠. 여기 2,4다 이제 외부의 점이라 했으니까 이제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럼 최소값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최소값이 지금 1 플러스 2 루트 5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핵심이 2,4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 r을 빼주면 그게 1 플러스 2 루트 5다 이런 소리잖아요. 맞죠? 즉 2,4랑 지금 0,0 사이의 거리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루트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죠. 이게 2 루트 5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여기인 거죠. 여기죠. 여기 r 플러스 r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5는 2 루트 5입니다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r은 뭐야 잠깐만 2,4 외부의 점 최대값이구나. 미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죠. 최대값. 이제 요거는 무슨 값이다. 당황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제일 짧은 데 있으니까 최소값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수정하면 이건 최소값 구하는 거고 이제 최대값은 당연히 그 반대에 있는 거겠죠. 네. 최대값은 이제 쭉 연장선 그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이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 여기가 지금 2루트 5거든요. 반지름을 더한 게 지금 1 플러스 2루트 5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식을 써보면 반지름 더하기 2루트 5가 1 플러스 2루트 5다라는 소리니까 이제 r은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원의 중심이랑 엮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최소를 구하라고 빼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를 구한 다음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최소를 구하라. 여기를 구하라. 그럼 여기 반지름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고 그럼 핵심이 또 정리해야겠죠?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이게 최대값이 되고 반지름을 빼주면 이게 최소가 되겠다. 그죠? 그럼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이제 이것도 바로 여러분 그래프부터 그리고 가는 거예요. 3,1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2,2는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이제 이겁니다. 이 직선 구할 수 있어요. 두 점 하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y는 x와 만나는 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비할 때 이 넓이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 이제 기울기는 여러분 3-2분의 1-2 해서 이제 기울기 구하고요. 그 다음 지난 점의 좌표 x 빼기 3 플러스 1 해주면 편하게 나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여기도 이제 4,0이고 여기도 0,4니까 넓이는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맞나요? 뭐 잘못했나? 뭐냐 어디서 실수했냐 2죠 2 맞죠? 3 쌤이 어디서 식을 잘못했습니까? 5AB의 넓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y는 x와 그죠? y는 x와 천천히 하겠다.
y는 x와 지금 여기 이 넓이네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직이라는 조건 알 수 있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y는 x는 여기 앞에는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각비도 중요하죠. 1대 1대 루트 2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살짝 뒤집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은 지금 여기 빗변이 루트 2에 해당되는 길이가 4잖아요. 그럼 여기는 2루트 2겠고, 그렇죠? 여기는 2루트 2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도형의 넓이는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도형 제가 다 설명할 순 없어요. 중학도형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P가 나타내는 도형이래요. 이런 것도 쫄지 말고 또 그려보세요. 그러면 4,1이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가 또 한 요쯤에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어디 같은 도형이 어딨냐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이 봐봐. 점을 내가 찍어볼게. 그냥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 점이 같은 거리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같은 거리.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리 있겠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의 직선이 나오겠어요. 이게 이제 P가 나타내는 도형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 도형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점도 찍어보고 알겠죠? 뭐야? 그죠? 점도 찍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럼 당연히 이걸 이어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이 중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중점을 써야 돼. 중점은 4,1과 마이너스 3,2니까 2분의 1, 2분의 3이 중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수직을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수직이잖아. 기울기 수직 조건을 써야 돼. 잘 필기를 해도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뭐야? 이 친구 주황이 기울기가 뭐냐면 주황이 기울기가 7분의 그죠?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에요. 이 초록이 기울기는 뭐겠어? 당연히 7이겠죠. 그죠? 7이겠어요.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아니까 이 초록이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초록이 직선은 y는 7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직선이 초록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초록이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초록이와 즉 점과 5,3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랑 5,3 사이의 거리 공식 쌤이 그냥 외우라 했잖아.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까지 안 해도 되지? 그죠? 여러분 계산해주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작정 풀라 하지 말고 이런 점들을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이게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겠구나. 그 직선이 그냥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져야겠습니다. 9번에 5번이죠. 그 다음에 중심이 그러면 이제 a, b라 하지 말고 a 대입하면 y좌표는 a-2다. 이렇게 1번 체크하고 두 번째 y축에 접한다는 힌트 있잖아요. 이거 갖고 이제 바로 갑니다. 그럼 이제 x-a의 제곱 그 다음에 y-a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인데 여러분들 제가 y축에 접하면 어떻게 이거 외우기로 했잖아요. 네, x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은 똑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개념 노트 봐봐. y축에 접하면 반다는 말은 절대값 a가 반지름이라 그랬어요. 그죠?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그럼 반대로 이제 x축에 접하면 a-2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r을 빠르게 지우고요. 여기서 r을 빠르게 지우고 이제 r 자리에 a를 대입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어차피 a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또 두 번째 힌트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하니까 지난다는 뭐밖에 없어요? 대입밖에 없어요. 대입. 그죠? 여기다가 2 마이너스 a의 제곱 2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은 a의 제곱입니다. 당연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올 겁니다. 그죠?
A가 뭐예요?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A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그게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10번의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 이제 직각삼각형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풀어야 돼요. 제가 직각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원이랑 같이 등장한다 했거든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에 여러분들 봐봐. 직각삼각형에 빗변에 중점이 뭐다? 외심의 중심이라는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죠?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0, 그 다음에 아래 있는 4개 조금 올리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0, 마이너스 6이 있어요. 근데 5A를 빗변으로 한대요.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 다른 한 꼭지점 P라고 하는데 그럼 쫄지 말고 이가 빗변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대충 여기 있다고 하면 하나 그려봐. 이 직각이죠. A가 P인 거예요, P. 맞죠? 그럼 또 뭐 직각삼각형 또 그려보세요. 네, A가 또 다른 P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또 그려봐.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이거 그러면은 이 모든 지금 이게 많이 있으면 수도 없이 이걸 또 찍어봐. 그럼 P가 이렇게 찍힌다, 얘들아? P가 이게 P가 나타내는 모양인가요? 자치인 거야. P가 나타내는 무언가 자치의 방정식인 거야. 근데 그 자치의 여러 가지 자치의 방정식 중에 무슨 자치의 방정식이 나온 거야?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여기 0, 마이너스 3이라는 빗변의 중심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당연히 반지름이 여러분 3이니까 3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여러분들 이거 항상 이렇게 가져야 돼. 쫄지 말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체 방정식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야 나는 최소한 야 쌤은 오른쪽 문제에서 점은 찍어봤다. 얘가 뭘 나타낼지. 여기서는 그 자체의 방정식이 직선이 나왔던 거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그리면서 점을 찍어보니까 하나의 원이 등장한 거야. 알겠죠? 네, 알겠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네. 12번 이제 여러분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x축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든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하면 하나는 이제 y-2의 제곱은 이제 2의 제곱으로 하나 정리되고 이쪽은 x 플러스 2의 제곱 이제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맞나요? 이제 8 빼니까 맞습니까? 8 그쵸? 예, 8 빼니까 45 루트 45 네, 루트 40, 뭐 4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8이니까 44인가요? 네, 아무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소리예요. 0, 마이너스 0,2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그렇죠? 뭐야? 어디 갔어? 그렇죠? 여기 원이 하나 있고 신기능인가 보네요. 그 다음 다른 애는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좀 더 큽니다. 그려보면 약간 요런 이야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저거 어떻게 하던데? 오 그렇죠. 그렇죠. 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어우 좋은 세상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교점을 지난대요. 봐봐 여기 두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나요? 그래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해요.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면 x축 이게 그려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x축 위에 있을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늘려가면서 원의 중심이 이제 조금 지금 어긋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더 원이 클 것 같아요. 원이 그려봐야 돼. 그죠? 원을 키우면은 x축이 올라가잖아. 봐봐. 아우 좋은 세상. 오, 그죠? 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이 x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제발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는 좀 추론은 해봐라. 최소한 알겠죠? 최소한 추론은 해봐라. 여러분들 그냥 이제 도형 나오니까 도형을 중학교 때 안 하신 분들이 아니 소홀히 하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쌤은 최소한 그려보고 뭔 상황인지 이렇게 그려는 보니까 아 이런 이걸 구하는구나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네, 잘 전달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답은 혹시 구하신 분들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려보라고 쌤이 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 한번 그려놔 보세요. 예, 그려놔 보세요. 알겠죠? 예, 그려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직 다룬 건 아니니까 한번 그려서 네, 저한테 뭐 주말에 한 번 더 갖고 와도 되고 주말에 제가 한 번 더 이거 다룰 테니까 한번 그려놔 봐라. 어떤 상황인지. 목 아프다. 그려놔 봐라. 일단 이제 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넓이를 A등분 한대요.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넓이 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 거는 20 맞지? 25죠? 맞나요? 25 아닌가? 아 9고 그죠? 여기 넓이는 위에 건 9고 그래서 빨리 구했을 거 아니에요. 9고 여기는 2 곱하기 1이니까 2고만 맞지? 그럼 넓이가 지금 11이잖아요. 여러분들 11 그럼 이 절반이 몇이겠어요? 2분의 11일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아래 것도 이게 2분의 11이고 맞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쪼개면 돼요. 이제 A는 넓이가 몇이겠어요? 초록색. A는 2분의 11에서 A가 2니까 빼주면 이 삼각형은 2분의 11에서 2분의 4 빼면 2분의 7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밑변이 몇이에요? 밑변이 3이잖아? 그럼 높이가 당연히 7일 그죠? 높이가 몇이죠? 높이가 이제 밑변이 넓이가 2분의 7이니까 밑변이 3이니까 높이는 h라고 한다면 2분의 3h가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h는 3분의 7이 돼요. 높이가 y좌표가 그러니까 A가 y좌표가 3,3분의 7이어서 이제 y는 이제 L이 원점 지나는 애잖아요. 이 친구 y는 ax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죠? 네. 그냥 대입하면은 그냥 쌤 대입해봐도 그냥 9분의 a가 9분의 7 나오니까 답이 16 되겠네요. 그렇지? 이거 이거 모르겠어. 중학교 2학년 문제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또 정리해야겠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꼴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기울기부터 비교를 합니다. 이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마찬가지로 y절편도 음수입니다. 근데 이제 b가 공통이니까 b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알겠죠? 네, b를 갖고 노는 건데 일단 구하라는 것부터 정리를 해보자. y는 마이너스 c분의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a의 형태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난 게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얘가 음수예요. 그죠? 기울기는 음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지금 c분의 a 맞지? 그치?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지금 음수라는 거는 이런 소리예요. b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그럼 c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a도 음수니까 b가 음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a는 지금 이 친구가 음수니까 네, b가 음수면 a는 플러스 되는데 a가 당연히 음수라는 거죠. 즉 c랑 a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c분의 a는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기울기는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똑같이 얘랑 그려지는 거예요. 기울기도 음수고 오른쪽 향할 때고 y절편도 음수니까 이제 당연히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까?
C랑 A의 부호가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쏘리 지금 너무 빨리 풀었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 네, 힘을 냅시다. 여기서 어, 여기서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볼게요. 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b분의 c인데 지금 얘가 음수란 소리예요. 그렇죠? 얘도 지금 y절편 음수예요.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b가 음수면 이제 c는 당연히 이제 얘가 음수니까 c는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또 뭐라냐? b가 음수잖아. c가 음수고 당연히 이제 기울기도 봐보면 a도 음수가 돼요. c랑 a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b가 반대로 양수면 c는 양수고 a도 양수라 c랑 a의 부호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c분의 a는 이제 이 친구는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y절편은 플러스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기울기는 음수인데 y절편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부터 16번부터 좀 집중해서 가볼게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바로 봐야죠. 네, 쭉 그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y는 mx가 있고요. y는 이제 nx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삼각형을 항상 그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y는 mx입니다. y는 nx다. 근데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가계 크기가 2배라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면 여기는 2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계 이등분선 나오겠죠. 기울기가 여러분 6배래요. 그럼 여기가 k면 편의상 이제 k면 기울기가 6배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 기울기가 n이잖아. 그러니까 nk일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mk겠죠. 맞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6배라고 하니까 여기는 6n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숨도 안 쉬고 6n이라고 하면 돼요. 기울기가 6배라고 하니까 그냥 기울기가 6배다. m을 그냥 바로 6n으로 바꿉니다. 맞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k면 얘는 대입하면 nk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nk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5nk가 되겠죠. 맞죠? 그건 대입한 거야, 쌤. 그럼 이제 불필요한 건 좀 지우고 도형을 이제 봐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계이등분선. 네. 을 쓰기 전에 일단 피타고라스. 여러분 편의상 이거 k도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k 넣어서 헷갈릴라나? 그냥 1만 넣어도 돼요. 어딘가 1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1 넣어요, 그냥. 그럼 여기는 n이겠고 여기는 6n이니까 여기는 5n인 거야. 맞죠? 그럼 피타고라스 치면 여기는 루트 뭐예요? 36이니까 1 더하기 36n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가계이등분선 정리 쓰면 돼요. 맞잖아? 가계이등분선 어떻게 해요? 옆에다 써줄게. 여기가 루트 1 플러스 36n 제곱,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n이고 여러분 여기가 n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공식이 뭐예요? a 대 b는 c 대 d다. 이거 쓰면 끝나죠. a 대 b는 c 대 d다. 네, 이렇게 써주면 그냥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M과 N은 구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여전히 또 중학교 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에 4번입니다. 나머지 네 문제 좀 힘 좀 내보죠. 17번부터 사실 제가 풀이가 좀 보니까 거의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맞은 친구가 극소수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일단 좀 많이 좀 개념적으로 흔들린 친구는 여기까지 멈추고 일단 전권 한번 오답을 쫙 해. 그 다음에 여기 거는 내일 클리닉 올라오면은 클리닉 좀 점검해가지고 제출하자. 알겠죠? 그리고 앞에서 맞은 친구들은 바로 해가지고 좀 이런 준심화 문제들, 완전 심한 아니야. 이런 준심화 문제를 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 일단 정확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 교점을 구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당연히 연립을 해야 돼요. y는 mx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 거는 y는 4 곱해서 정리해주면 4 곱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같다고 두고 연립해야겠죠. 그러면은 n 플러스 2x는 3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가 되고 x는 n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수가 돼요. 이 x좌표가. 근데 이제 좀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n 플러스 2분의 이제 마이너스 m, 이게 항상 이걸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m 플러스 2 맞죠? 그럼 플러스 5가 돼서 지금 앞에 건 약분해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m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돼요. A가 정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지금 앞에 마이너스 1은 너는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정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n 플러스 2가 5에 뭐가 돼야 된다? 약수가 돼야 돼요. 약수. 그렇죠? n 플러스 2가 1 또는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m은 뭐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핵심인 문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나? 네, 괜찮죠? 네,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일단 x좌표를 정수로 만드는 걸 이제 1차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y좌표도 정수여야 되잖아요. 맞나? 이제 x좌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해 주죠. 그럼 y좌표도 또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또 이제 이런 핵심적인 조건을 써서 m 값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x좌표가 정수가 되는 m 값 구하고 그에 따라서 y좌표가 정수가 되는 m 값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7번의 답은 4개 나오네요.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심이 있대요. 그럼 이런 쫄지 말라고. 이차함수 a,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중심인 거예요. 원의 중심. 일단 항상 원이 나오면 중심 잘 체크를 해.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이에요. 여러분 반지름. 근데 여러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쫄지 마. 쫄지 말고 아까 했잖아요. x축과 똑같아. x축과 접한다. 반지름은 x의 좌표의 절대값이다. 근데 여기 동시에 하니까 여기서는 a제곱 빼기 a 빼기 3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 돼. 여러분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 거 푸는 방법 두 가지예요. 양변 제곱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거나. 근데 양변 제곱하는 건 얘들아 4제곱 되니까 빡세니까 그냥 풀마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a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 경우랑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괜찮죠? 감 잡았죠?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어서 여기서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a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가 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a 값이 총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r은 그 a에다 절대값 해준 거니까 r이 총 당연히 4개가 나오겠죠. 맞죠? 그 4개가 나오고 그 원들의 합도 반지름을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3, 1 그 다음에 뭡니까? 3, 1 그 다음에 루트 풀마 루트 3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3이 되겠죠. 괜찮죠? 네,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겠죠. 네, A가 절대값을 씌워서 그게 반지름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8번에 답이 계산만 하시면 64 나오네요.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 보시면 19번 마지막 문제죠.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일단 또 여러분 얘들아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왔어. 그럼 일단 점을 찍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점을 문제 위에 있으니까 점을 여러분 좌표평면은 점을 수도 없이 많이 찍어봐야 돼요. 일단 0,4 세팅하고요. 맞죠? 그 다음 B는 A,0 어딘지 몰라. 일단 찍어. 모르니까. 근데 C를 안 줬는데 AC랑 BC랑 똑같대요.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C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C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겠죠. 좀 더
직각이니까 어디 있어야겠냐. C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직각 잘 만들어지네. C가 좀 더 가까이 붙어서 C가 그쵸. C가 약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C가 그 다음에 대충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거잖아. AC, BC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 왼쪽에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C가 여기 있으면 여기 C1이라고 C2 상황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이제 움직이면은 C도 움직이니까 그 C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직각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는 게 무조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울기.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분 C는 이제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맞죠?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직선을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당연히 수직이고 동그라미 세모니까 맞나요? 네. 이거는 여기서 이 삼각형이 이게 조금 여러분 삐뚤어져서 그래요. 이제 당연히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직각삼각형 알죠? 직각삼각형에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아래를 무슨 이등분해요? 수직 이등분 한다 배웠잖아요. 즉 이 직선은 또 수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구하자. 살짝 삐뚤어졌다. 요런 문제인 거예요. 요런 문제.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직선을 먼저 구해내면 아까랑 똑같아. 중점에 있다. 이 중점은 당연히 2분의 a, 2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직인 거예요.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친구 기울기는 당연히 4분의 a인 겁니다. 그래서 숨도 안 쉬고 4분의 a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정리해주면은 얘가 뭐냐 이제 4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a제곱 플러스 2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단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직 나오면 쌤이 뭘 떠오르라고 했어요? 원을 떠오르라고 했어요. 이게 원이 있고 이런 원 있잖아.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얘가. 쌤 그러면 수직 얘가 뭐야? 빗변의 중점 원의 중심인 거예요. 이 C1은 이 원 위에 있는 애입니다. 이 원을 구해야겠죠? 이 원 어떻게 구해요? 네, 2번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맞나요? 예, 반지름은 당연히 이제 a와 a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그 절반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구해주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16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C1 구해야 되잖아. 그럼 1번 이 직선이랑 이 원을 당연히 멀리배야겠어요. 연립해하는 겁니다. y자리에 그대로 투하 그죠? 그대로 투하 그죠? 투하해서 여러분 x값 구해주면은 x값이 2분의 a 플러스 4 또는 당연히 2분의 a 마이너스 4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계산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모양 수도 없이 강조했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수직 조건을 무조건 써줘야 된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수직 조건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x가 이제 2분의 a 플러스 4일 때, 두 번째는 이제 2분의 a 마이너스 4일 때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a의 범위가 있어요. 0부터 4까지라고 있죠. 그죠? 네, 0부터 4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범위에 녹여만 주면은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선생님 하나만 구해줄까요? 이제 당연히 이제 x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4니까 그죠? x좌표 그럼 y좌표는 어디다 쓸까요? y좌표는 직선 위에다가 직선 여기다가 그 x좌표 넣어만 주면 계산하면 2분의 a 계산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a 플러스 4 이렇게 등장하네요. 얘는 그죠? 등장을 해서 이제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y는 x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거든요.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 2고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몇이냐? 8이니까 4,4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들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죠. 이거 도형의 길이 그냥 구하면 2루트 2로 쉽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뭐 이제 2번을 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을 나는 추론해낼 수 있었나?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추론해낼 수 있었는가? 다소 좀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총 19문제 주요 문항 해설이 되겠고요. 일단 쉬운 문항부터 천천히 점검해 주시고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서 내일 클리닉 과제 올라올 때 오답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나 문의사항 있다면 쌤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빡셉니다. 여러분들 조금 보다 바쁘게 해주시고요.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